문정실록 10건 문정 1년 11월 26일 경신 두 번째 기사.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학술이 밝고 연로하면 소용하라 이르다. 1451년 명경태 2년.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옛날에는 흰머리가 되도록 경서를 공부한 사람이 있었으나 이제는 유자가 나이 30이 지나서 여러 번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반드시 게으른 마음이 생겨서 벼슬길을 구하니 시세가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들으니 환자의 사부 송흥문은 학문에 정통하다고 하니 이 같은 무리가 많이 있지 않겠는가? 비록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만약 학술이 깨끗하고 밝으며 연로하도록 공부하면서 살면 내가 앞으로 소용하겠다 하니 도승지 이계전이 말하기를 연로하고 학문에 정통한 자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명문화된 법령이 있으나 단지 준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상과에 아뢰어라 하였다. 문정실록 10건 문정 1년 11월 26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시간관 박팽년이 도읍건방의 땅에서 사냥을 금하는 법을 폐하도록 건의하다. 윤다고 경련에 나아갔다. 맹자를 강하다가 문왕이 영대를 짓기 시작하였다는 문장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문왕의 못은 항상 새와 짐승을 기르던 곳이었던가 하니 시간관 박팽년이 대답하기를 국가에 대해가 있는 것은 분침을 바라보며 재상을 살피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 밑에 동산이 있고 동산 속에 못이 있는데 못은 항상 새나 짐승을 기르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사냥을 금지하는 명령은 강무장에는 어쩔 수 없고 도읍 건방의 땅에 조그만 천택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니 이것은 나라에 무익합니다. 마땅히 검령을 넣어주어 백성과 땅을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원유는 한가하게 비워두면 좋지 못하니 만약 없애버릴 것이 있으면 생략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살고지 않은 바로 강마하는 땅이니 검하지 않으면 한 가지 물건도 없을 것이다. 그 나머지 천택은 금지할 필요가 없다. 원유일은 말하는 자가 많아서 내가 줄이려 하지만 그러나 각도에서 제양에 공부하는 것은 이미 일찍이 면제하였으니 오직 원유에서 짐승을 잡는 것으로 대신하면 된다. 너무 줄일 수는 없고 또한 강무하는 일은 폐지할 수도 없는 것이니 그 중에서 산천이 혼주하여 강무의 어려운 것은 내가 마땅히 살펴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분침은 요악스러운 기운이고 재상은 재앙이 생길 징조이며 원유는 나라에서 임금이 정사를 보다가 틈틈이 쉬면서 거느리기 위하여 만든 나라 동산 곧 비원 같은 것을 말한다. 문정실록 10건 문정 1년 11월 2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임무에 건면치 못한 빈고의 관리들을 징계하라 명하다. 정사를 보았다. 도승지 이계선이 아뢰기를 생원으로 여러 해 성균관에 있으면서 늙도록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자를 바로 월강에서의 분수와 원점이 많고 적음을 고찰하여 견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속전에 실려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같은 무리를 즉시 예주로 하여금 마감하여 아뢰게 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얼음을 저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일인데 오늘날 빈고의 관리들이 간수에 부지런하지 못하고 혹은 다른 곳에 허비하였으므로 법에 어그러짐이 있으니 예주로 하여금 관리를 폐출하는 법을 세우게 하고 또 간수하는 사람은 엄하게 규찰하여 법을 주어서 뒤에 오는 사람을 징계하라 하였다. 처음에 사람들이 헌의에 의하여 갑자는 이후에 자손이 없이 죽은 사람의 환상을 면제하고자 하여 정부에 의논하게 했더니 이에 이르러 정부에서 아뢰기를 자손은 비록 없다 하더라도 또한 전투를 대신하여 경작하는 자가 있으니 어찌 쉽게 경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자손이 없이 사망한 사람의 묵은 빚은 비록 대리로 경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자가 빌린 물건이 아니니 보충하여 배상하도록 독촉하는 것은 마음이 편치 못하다. 만약 경감한다면 반드시 혜택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 다시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원점은 성균관 유생의 출석 결석을 점검하기 위하여 식당에 들어갈 때 식당 지게가 짙던 점이다. 아침 저녁 두 끼를 한 점으로 하여 50점에 이르면 과거에 나갈 수 있었다. 폐출은 벼슬을 떼고 내어보냅니다. 갑자년은 1444년 세종 26년이다.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27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윤대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27일 신묘 세 번째 기사 폐단을 아뢰고 수본 등의 일을 직접 상림원에 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상림원은 비록 대궐 안의 관사이다. 비록 해당 조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육시칠감에 비할 바가 아니다. 모든 폐단을 아뢰는 것과 수본 등의 일은 비록 해당 조에 고하지 않고 왔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에 그치지 않고 왔다 하여 아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언제든지 즉시 계달하는 것을 영구한 항식을 삼으라 하였다. 상림원은 창덕군의 요금문 밖에 있는 어원이다. 육시칠감은 6조 이외의 중앙의 중요한 관아의 총칭인데 고려 31대 공민왕 5년에 관제를 개편할 때 생긴 것이다. 1356년 육시는 태상시, 종정시, 종부시, 위위시, 태복시, 사복시, 예빈시, 사농시, 전농시이고 칠감은 예부감, 내부시, 소부감, 소부시, 장작감, 성공감, 사제감, 사제시, 군기감, 군기시, 사천감, 서운감, 관, 태의감, 전이시를 말한다. 수보는 공사에 관한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는 자필의 거럴이다.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27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정조사 이화 등이 승정원에 치사하다. 신등이 요동에 이르러 진무가 신등의 객관에 이르기를 이체가 중국 사람을 안동하고 어사와 안찰사를 만나니 모두 이르기를 조선의 전하께서 매양 도망하여 온 인구에게 옷과 갓을 갖추어 주어서 풀어보느니 중국 조정을 향한 충성을 이로 말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합니다 하였다.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27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경중에서와 같은 때에 외방의 제색군사도 같이 군당을 고열받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히 아뢰기를 제색군사의 군장을 고열하는 법은 매년마다 수교하여 섬실하고 빠짐이 없는데 외방의 제색군인은 군기의 점거를 같은 때에 하지 않기 때문에 군장과 마필을 건방의 주군에서 전차하여 서로 점거와 사열을 하니 실로 미편합니다. 참컨대 경중에서 군기를 점거하는 예의에 의하여 매년 9월 16일 연호군 이외의 제색군사는 소재한 고을의 수령이 일일이 모아 모두 갑옷을 입고 활을 차게 하여 같은 데에 점거하게 하고 그 번하는 갑사 별시위 총통이 방패 섬육식 건장도 역시 같은 데에 점거하게 하며 또 당번인 영진군과 기선군은 각각 그 영진과 포소에서 동시에 점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섬실은 세미한 데까지 두루 미침이며 전차는 빌린 물건을 다시 빌어 옴이며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27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삼도 도고 채찰사 정분이 탐진에 성을 쌓고 업을 설치하도록 청하다. 강진 경제소를 조아이정 황보인과 오부승지 정의안 등이 상서한 속에서 강진현은 탐진과 도강 두 현을 합하여 이름을 붙이고 인하여 두 현의 중앙인 탐진 옛 현의 산성을 업치로 삼았더니 그 뒤에 산성이 협착하다고 하여 감사가 조정에 전보하여 업을 도강의 송계리로 옮겼습니다. 이때부터 인리의와 관노비가 날로 감소되고 3년 안에 현수가 5번째 교체되어 폐단이 다단하였습니다. 예전에 국가에서 상지하였던 탐지는 수초가 모두 넉넉한 땅이니 옮겨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또 본현 사람 전 천호 이계덕은 79면이 장고한 속에서
정유년에 있어서 내상을 도강현으로 옮겨 설치하여 탐진과 도강을 합하여 강진이라 이름 짓고 그대로 현치를 산성에 둔 지 10여 년에 이르렀습니다. 이 산성은 협착하고 또 수초가 없으며 삼면이 너무 비어서 화재가 끊이지 않아서 관사가 다 타버렸습니다. 또 수영과 군영의 사이에 있어서 사객이 번잡하게 많아서 지대하는 표단도 작지 않습니다. 옛 탐진의 영암의 경계와 거리가 대로 이식이며 더구나 세 개의 큰 영을 넘고 두 개의 큰 내를 거느니 도로가 지극히 험합니다. 수영, 진도, 제주 등 11개 지방은 방어 사객이 가는 데에 맞이하고 보내기가 어려우므로 병원연의 큰 길의 중앙에 땅에다 업치를 옮겨 설치하고자 하여 현감에게 아뢰니 감사에게 전도하고 계문하여 허락을 얻었습니다. 관사와 국고의 영조를 아직 끝내기도 전에 현리 최당이 탐진의 토성이요 그 전토가 소지한 까닭에 관리와 백성과 내통하고 공모하여 여러 가지로 말을 꾸며 강진으로 도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주 이사하면 그 패단이 작지 아니하니 청컨대 그 전대로 하도록 하소서 하였습니다. 신이 위의 조항 두 가지 말을 가지고 강진에 이르러 도강과 탐진 두 현의 인민들을 불러 그들이 진정 바라는 것을 물으니 도강의 인민은 송계에 그대로 두기를 원하고 탐진의 인민은 탐진으로 옮기기를 원하여 서로 다투고 hir난하여 능히 상하가 없으니 하나를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또 지리의 설로서 길흉을 진실로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탐진은 남쪽으로 바닷가의 동고지와 거리가 62리이고 서쪽으로는 서고지와의 거리가 53리입니다. 두 고지 안에 사는 백성은 330호인데 탐진의 성을 쌓고 업을 설치하는 것이 연변에다가 수자리를 두는 뜻에 심히 합당합니다. 그러나 한갓 일시적으로 이사하는 폐단 때문에 변방의 백성을 돌보지 않고 탐진과의 거리가 24리나 되는 송계의 땅에 축소하여 업거를 설치한다면 국가에서 업을 설치하고 변방을 방비하는 뜻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이처럼 태평한 때를 당하여 비록 옮기는 노고는 수고롭지만 그대로 송계에 있으며 관사나 개조하다가 만약 해구의 성식이 있게 되면 탐진으로 나아가 물리쳐서 변방의 백성을 구원하는 방책도 마침내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포와 고지가 깊고 멀어서 거주민들이 송계로 왕래하는 배단도 또한 염려됩니다. 청컨대 업치를 탐지로 옮기고 성을 쌓아 변방을 방비하여서 영관 계책을 삼은 수산이 공조에 내리도록 명하였다. 경제소는 연말 선초에 각 지방관청에서 서울에 둔 연락소이다. 그 고을의 호적이나 향리의 자질을 서울에 머물러 두어 중앙관청과 그 지방관청의 연락 사무를 맡아보게 됐는데 그 자네는 볼모의 성격이 강하였다. 정유년은 1417년 태종 17년이고 내상은 도절제사의 군령이며 식은 30리고 병오년은 1426년 세종 8년이며 토성은 각 지방에서 일찍부터 자리잡고 큰 세력을 떨치던 토호의 성씨를 말한다.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28일 임술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28일 개수 임술 두번째 기사 둔전의 유용함을 하교하다. 임금이 친히 유서를 지어 함길도 감사 김문기에게 내리기를 지금 온 계본 안에서 둔전의 소출은 이미 모두 알았다. 무릇 새로운 법은 이익과 배단이 서로 섞이는 까닭에 한결같이 좋은 일만 될 수 없고 또한 한결같이 무이한 것만도 될 수 없으니 마땅히 경중과 이해를 보아 공도로 행해야 한다. 지금 둔전의 일을 논박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이익되는 바가 허비하는 것을 갚을 수 없다고 하나 나의 뜻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대체로 천하의 백성들이 나누어서 사가가 되었으니 사, 농, 공, 상이 그것이다. 농, 일가가 짓는 곡식으로서 사가가 모두 그 먹는 것이 넉넉하다. 만약 의논하는 자들의 말과 같다면 농가가 스스로 그 소비하는 것이 하는 것도 메우지 못하는데 어찌 능히 사, 공, 상의 삼가를 넉넉히 먹일 수 있겠는가? 그런 까닭에 내가 매양 둔전의 일을 가지고 말한다.
경이 승지가 있을 때 일찍이 이 일을 의논하였는데 경의 포치가 나의 뜻에 합하였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은 그 임무에 당하여 과연 효과를 이룬 것이 있으니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까닭이다. 호주에서는 이 둔전의 소출을 회개하여 시행하고자 하나 그러나 내 뜻에 생각하기로는 모든 일을 속히 하고자 하면 달성하지 못하는 까닭에 가까운 공을 개책하지 아니함을 옛사람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다. 나는 장차 금년 소출을 급고에 넣지 않고 별도의 창고에 간직하였다가 오는 봄에 둔전할 때를 당하여 이 소출을 가지고 농우를 사는 데 쓰겠고 또 힘써 밭 갈고 풀 뽑을 때 혹은 술과 밥을 만들어서 역사의 다수에 따라 먹여 권장하겠으며 또 혹은 농기구와 농으로 사서 보충하겠다. 이와 같이 한다면 하는 사람이 싫어하지 아니하여 영구히 행하여질 것이다. 이와 같이 하더라도 아직 여유가 있은 다음에 모자라는 군수에 보충하겠다. 더욱 수년 뒤에 전토가 잘 연결게 되면 즉 소출은 자연히 변화될 것이니 그 유익함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경의 뜻으로 생각하기는 어떠한가? 마감에 깨달아라 하였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28일 임술 세 번째 기사 개성비에 거주하는 산호 진광내의 집을 정몰하다. 그가 제도에 지나쳤기 때문이었다. 진광내가 본부의 화로를 훔친 일이 발각되었다. 그러나 사유 이전에 있었던 까닭에 그 죄는 논하지 않고 단지 그 집만을 정몰하였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28일 임술 네 번째 기사 군기제주를 허술하게 한 군기감의 관리를 취획하라 명하다. 임금이 환관 엄자치에게 명하여 군기감을 적간하게 하였더니 엄자치가 들어와서 아뢰기를 군기감에서 선상 노와 군장 별군으로 문적에 누락되어 역에 빠지는 자가 심히 많아서 군기제조가 매우 허술합니다. 또 역에 빠진 군인은 모두 산로야 역소로 갔다고 핑계하는 까닭에 교찰할 길이 없습니다. 하니 즉시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군기감에서 선상노와 별군 공장으로서 역에 빠지는 자가 많아서 군기 제조가 허술하다니 그 관리를 취획하여 아뢰어라 하고 이어서 의금부 도사 유효진에게 명하여 산로야 역소에 가서 그 허실을 살피도록 하여라 하였다. 선상노는 각 지방에서 중앙에 뽑아 올리던 노비이고 산로야 역수는 각 지방의 철장이 있는 산간 지방에서 쇠붙이를 출연하던 역수이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28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우의정 김종서가 내년에 나이 70에 차게 된다 하여 뱃설에 나오지 아니하니 출사하도록 명하였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28일 임술 여섯 번째 기사 이 보험을 타경하고자 이조에 내려 의논하게 하다. 이전에 임금이 지대구군사 이 보험을 타경하여 높은 직지를 주고자 하였는데 이날 또 이조에 이것을 의논하게 하였다. 겸판사 정부는 말하기를 이 보험은 순박하고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 타경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사창의 일을 맡기면 바야흐로 채임 시기가 또 멀지 않았으니 지금은 우선 자금만 더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28일 임술 일곱 번째 기사 강원도 내 각 고르의 업성을 수축하도록 청하다. 강원도 감사가 아뢰기를 이전에 병조에서 관문을 보내기를 각 고르의 업성은 정통 4년의 수교에 의하여 해의 풍년과 흉년을 보아 임시에 아울러 조축하는 것을 이미 일찍이 행문 이첩하였는데 금년은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었으므로 통천 업성의 둘레 3,745척을 본군과 철원, 기마, 평강, 금성, 낭청의 군인 1,982명으로서의 역사를 하게 하고 흡곡 업성 둘레 3,330척은 본현과 회양, 안협, 이천의 군인 1,629명으로서 역사하게 하며 양양 업성은 둘레 2,724척은 본부와 원주의 군인 1,475명으로서 역사하게 하고 강릉 업성은
업승 둘레 3,720척은 본부와 평창, 영월, 정선의 군이 1,556명으로서 역사하게 하며 평해 업승 둘레 2,229척은 본군과 울진 3척의 군인 899명으로서 역사하게 하고 간성 업승 둘레 2,709척은 본군과 홍천, 횡성의 군인 1,014명으로서 역사하게 하며 고성 업성 둘레 2,213척은 본군과 춘천, 양구, 인제의 군인 1,591명으로서 역사하게 하되 모두 21로 한정하여 쌓게 하고 높이는 혹은 10여 척, 혹은 7, 8척, 혹은 5, 6척으로 하소서하였다. 정통 4년은 1439년 세종 21년이다. 문정실록 10건 문정 1년 11월 29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영현과 사헌부, 사관원 등을 윤대에 참여토록 명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예전에는 집현전 안에서 경연의 직을 가진 자와 사헌부, 사관원 등은 윤대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나 거무에는 다른 예에 의하여 들어와 참여하는 것을 영구히 항식으로 삼으라 하였다. 국가제도에 집현전의 관리는 20인인데 10인이 경연의 관직을 띠고 10인은 서연의 관직을 띠었다. 그 중에서 경연의 관직을 띈 자와 대가는 상시 진대하기 때문에 윤대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직 집현전 성산문이 아뢰기를 경영관과 대가는 면대하는 것이 번거로울 정도로 잦으니 품은 것이 있으면 이미 의당 상달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뵙고 일을 아뢰는 것은 연한 할 때 조용히 하는 것과 같지 못합니다. 옛날 임금은 혹은 독대를 내려주고 혹은 아대를 허용하였으니 그 말을 극진히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경영관과 대관도 또한 윤대하는 것이 가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이런 명령이 있게 되었다. 연하는 몸과 마음이 한가함이며 독대는 신하가 홀로 임금을 대하여 정사를 아뢰거나 강론을 하던 일이다. 문정실록 10건 문정 1년 11월 29일 개해 두 번째 기사. 태조, 태종, 세종의 단문친 중 취재를 원하는 사람을 정속시키는 것에 대해 전지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태조, 태종, 세종의 단문친 안에 취재를 자원하는 사람은 보사 155에서 3개 화살 중에 2개 이상의 화살을 마친 사람. 편전은 150보에서 3개 화살 중에서 1개 이상의 화살을 마친 사람. 기사에서는 4발에 1개를 마치고 3발에 2개 이상을 마친 사람. 기창에서는 형상에 한 차례 이상 마친 사람으로서 하되 위의 조항 4제 안에 2제로 입격한 사람을 각각 자원에 따라 갑사와 별시위 중에 정속시키고 1차에는 비록 입격하지 못하더라도 또 다른 1차에 입격한 사람 모두를 정속하게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10건 문정 1년 11월 29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성균청은 김안경 등이 김종수로 하여금 영성균 관사를 겸하게 하도록 청하다. 거기 생각하건대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인제에 있습니다. 인제의 형성은 학교에 달려있는 까닭에 옛날의 제왕들은 모두 학교를 소중히 생각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의시가 기에게 명하여 전악으로 삼아 맏아들을 가르치게 했고 설에게 명하여 사도로 삼아 오교를 펴게 한 따위의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태조께서 용흥한 이래로 열승이 서로 계승하면서 유도를 숭상하고 존중하며 풍기의 언택이 깊었고 정아의 가르침이 아름다우니 진실을 옛날보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엄숙이 생각건대 주상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인으로 집피한 공경으로 보위를 이어받아 날마다 경연에 나아가 상문을 일으킬 방법을 강구하여 특별히 주하찬성 김종수에게 명하여 지성균 관사를 겸하게 하여 학교의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김종수는 학문이 경전과 사기에 통달하고 도덕과 문장을 본받을만 하고 본받을만 하니 진신의 영수라고 이를만 하고 사림의 표준이라 이를만 합니다. 명을 받은 이래로 성성께서 위임한 중대함을 저버릴까 두려워하여 사례를 두루 하지 아니함이 없고 아는 것을 말하지 아니함이 없어 사문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자기의 임무를 삼았습니다.
신등이 얼굴에 대하여 덕을 생각하면 우러러 보기를 태산북두와 같이 합니다. 이제 발탁하여 우의정에 올랐으나 영성균 관사를 겸하게 한다는 명을 내리지 않으시니 신등이 생각하건대 김종서로 하여금 성균관을 겸임하게 하시며 장차 사문에서 거두고 본받을 것입니다. 비록 성인의 덕을 가지고도 달을 기약하였으나 3년 안에 이룰 수 있었는데 하물며 인재를 만들어 이루는 것이 어찌 일조 일석에 능히 기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임직에 오래 있은 다음에 그 본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등의 광패하고 우매한 죄를 용서하시고 신등의 흥학의 정성을 가련하게 여기시어 특별히 유엄을 내리시어 마침내 김종수로 하여금 우의정으로서 영성균 관사를 겸하게 하시면 오직 학문을 개성하는데 다행할 뿐 아니라 성세의 학문을 승성하고 교화를 일으키는 정치에 거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오교는 부자유친, 분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의 5가지 교화이다. 용흥은 왕업을 일으키며 청하는 인재를 교육하며 지피는 덕화의 빛이 남이며 진신은 고위, 고관을 말하며 사문은 유교의 도위나 문화를 일으킨다. 일컬음이다.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3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당상관과 삼품 이하로 하여금 교대로 성균관에 출사하게 하다. 교지를 내리기를 학교는 풍화의 권원이니 관계되는 바가 심히 중하다. 이후로부터 관각의 당상관과 삼품 이하로 겸하여 하여 돌아가면서 차례로 가서 성균관에 출사하게 하여 강론하고 교양하여 무릇 학문을 일으킬 방책을 항상 상량하여 확정을 더하라 하였다.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30일 각자 두 번째 기사. 평안도와 함길도의 각 고을 수령의 임기를 60개월로 하다. 이주에 전지하기를 전자의 변방의 경보로 인하여 평안도 각 고을의 수령과 함길도의 북청에서 길주까지의 각 고을의 수령은 60개월을 없애고 30개월로 기한을 삼고 권속을 데리고 부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제 변방의 경보가 거쳤으니 전례에 의하여 30개월로 하여 권속을 데리고 부임토록 하라. 그러나 전황할 때를 당하였으니 이는 오는 임신년 가을 추수가 되거든 비로소 권속을 데리고 부임하게 하라 하였다. 임신년은 1452년 문종 2년을 말한다.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30일 감자 세 번째 기사. 정극인을 제수하여 광흥청 부승으로 삼다. 성균관에서 생원 정극인과 이미를 전거하니 승경원에 전교하기를 정극인 등을 만약 예의에 의하여 쓴다면 특별히 장려한다는 뜻이 없으니 별예로 제수하여 뒤에 오는 사람을 권장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장차 쓰려고 하였으나 후에 우부승지 강명경이 정사를 보는 데서 이미 소행을 헐뜯었으니 임금이 옳게 여기고 단지 정극인만 제수하여 광흥청 부승으로 삼고 임의는 쓰지 않았다. 임의와 강명경과 공국충이라는 자는 모두 진주가 본족이요 또 연족이요 같은 동리 사람이었다. 공국충은 강명경의 어미 표형이므로 가산이 능력하여 강명경을 잘 섬겼으나 임의와는 혐오하는 것이 있었으므로 강명경을 사주하여 몰래 헐뜯었던 것이다. 연족은 벌족이고 표형은 고종 사촌형을 말한다.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30일 이달에 경상도 거제현의 성을 쌓았다.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30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귀화한 여진족에게 여러 관직을 허용하도록 하다. 병조에서 함길도 도질제사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본도의 향화호에서 숨어서 누락한 사람 가운데 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십취하여 직을 제수하도록 허락하고 그 내상 아전에 속하기를 구하는 자로 역이 없는 사람 740호는 영속정군이라 칭하여 다른 이에 의하여 봉족을 주며
번을 나누어 영에 따라 부방하도록 하고 이후로 영의 정군으로 한인에 속하기를 구하며 또한 위의 항목에 의하여 시행하며 그 출근한 날의 다수를 고찰하고 그 제주와 직품에 따라서 도관직을 제수하여 장려하는 뜻을 보이소서. 그 중에서 가풍이 실로 장용한 자가 있으면 갑사 별시위로 시취하여 서용하고 또한 위의 항목의 영속군과 당번갑사 등이 이미 모여서 부방하며 영에 딸린 군졸로도 부족하지 않으니 청컨대 북청 이북의 군사는 사변이 있을 때 이 외에는 번을 쓰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향화호는 귀한 여진의 호를 말한다. 문정실록 12권 문종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러지? 왜 이래? 12권이다. 문종 12권 문종 2년 6월 1일 얼축 첫 번째 기사 1452년 명경태 3년 갑자기 왜 이러지? 세종의 기월이므로 소찬을 들다. 임금이 휘적전에 나아가 삭제를 행하였는데 세종의 기월이기 때문에 소선을 들고 국내와 궁에서도 모두 소찬을 사용하였다. 기월은 부모가 돌아간 달을 말한다. 당시 풍속에 부모가 돌아간 달에는 육선을 들지 않고 소선을 들었다. 왜 이래 갑자기. 문정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1일 얼축 두 번째 기사 개성부의 성을 수축하는 작업을 당분간파하는 것에 대해 의논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개성부의 성은 마땅히 수축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왕급을 가지고 논한다면 극성에 비해서는 조금 급하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일찍 가물고 늦게 홍수가 나서 백성이 실종하였으므로 극성의 역사가 지금도 이미 정지하여 파하였으니 개성부에서 도를 모으는 것도 마땅히 아우러 역사를 정지하고 파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생업에 안정하여 농사에 힘쓰게 하다가 오는 가을이나 혹은 내년 봄을 기다려 도를 모으더라도 오히려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강맹경에게 이르기를 내일 대신이 들이 곧 예고를 하면 다시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